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사연 채널을 통해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한때는 가족이라고 남편이라는 그 인간을 믿고 살았건만 그것도 인간 같은 사람한테나 믿어줘야 하는 거더라고요.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을 인간이라고 믿고 뒤통수 3개 맞은 저는 이혼을 택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사연을 통해서 혹시나 과거에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방향성이라도 안내해드리고자 해요. 그럼 더 길게 서론을 끌지 않고 바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아빠 일어나! 아빠! 그만 울어, 김미영. 아빠 돌아가신 거야. 알겠어? 이제는 미영이랑 엄마랑 민호랑 이렇게 셋이 사는 거야. 알겠지? 울지 마.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난 아빠를 대신해서 엄마는 혼자서 저와 어린 남동생을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하루빨리 살림의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에서 연계시켜준 직장에 취직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계약직으로 시작했죠. 직장에서 몇 년 근무하는데 같은 본사에 근무하던 사람과 호감을 느끼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저를 잘 챙겨주던 선임과 말이죠. 저희 두 사람은 직원들 몰래 2년 정도 만났을 즈음 남자친구가 문득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야, 우리 집에서 언제 결혼할 거냐고 술술 여쭤보시는데 우리 결혼 언제 하면 좋을까? 아무래도 내 나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엄마가 빨리 손주 보고 싶다고 하시네. 젊을 때 결혼해서 아이 낳아야 편하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자기는 어때? 집에서 결혼 이야기 안 하셔? 우리 집이야 뭐 아직 결혼 이야기는 안 하셔.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먹고 사는데 바쁘잖아. 동생도 아직 자기 진로 정하기 전이고. 저기 미안한데 우리 결혼 조금만 천천히 하면 안 될까? 우리 동생 취업하면 그때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민호 취업할 때까지 결혼하기 힘든 거야? 자기도 알잖아. 내 월급으로 우리 식구 먹고 사는 거. 내가 번 돈 우리 집 생활비에 들어가고 동생 대학 학비에도 들어가거든. 그래서 돈 많이 못 모았어. 계약직 월급으로 집 살림이랑 동생한테 들어갈 돈 빼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 난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자기랑 결혼할 수 있겠어? 동생 대학 졸업하면 취직하고 돈 버니까 그때 결혼하면 어떨까 싶은데. 자기야. 그렇지만 예정대로 내년에 자기랑 결혼할 거야. 자기 몰라? 나 능력 좋은 거. 난 정규직이라 월급도 많이 받고 앞으로 승진도 계속할 수 있어. 우리 둘이 사는데 지장 없어. 우선 결혼은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치르고 신혼집은 돈 좀 더 모을 때까지 우리 엄마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자. 어차피 엄마 혼자 사시니까 방도 많고 집도 넓거든. 엄마도 모시고 살 겸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는 생활비랑 민호 대학 비용은 걱정하지 마. 그것도 내가 다 부담할게. 우리 둘이 열심히 돈 버는데 감당 못하겠어. 그러니까 내 능력 한번 믿어봐. 알겠지? 그럼 우리 결혼하는 거다. 그저 고마웠어요. 결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남자친구. 제 사정을 다 알면서도 보듬어주는 그에게 엄청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신혼생활은 시댁에서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생활이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직장 다니면서 혼자 집안일을 책임지는 건 익숙해지지 않더군요. 마침 곧 일이 많아져 야근도 해야 했기에 겸사겸사 힘든 사정을 남편에게 말하며 도움 청했습니다. 자기야, 나 요즘 일도 많고 당분간 야근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어머님 저녁 어떡하지? 자기도 바빠서 야근하느라 집에서 저녁 잘 안 먹잖아. 이제 나도 야근하면 저녁 준비할 사람 없으니 어머님께서 혼자 준비하시고 챙겨주셔야 하는데
어머님 혼자 챙겨 드실 수 있겠지. 결혼 전에는 살림하셨으니까. 또 야근이라고? 아니, 요즘 일이 그렇게 바빠? 보통 야근 잘 안 하잖아. 아, 그게 이번에 같은 부서 사람이 임신해서 일 그만두게 됐거든. 아무래도 갑자기 일손이 비니까 당분간 야근 좀 할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님 저녁 어쩌지? 솔직히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다 하니까 좀 버겁기도 해. 당신도 일하니까 도와줄 수 없고 어머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도와주시면 좋은데 당신도 알잖아. 건강 안 좋으신 거. 자기야. 그러면 이참에 일 그만두고 그냥 집에서 쉬면서 살림만 하는 건 어때? 좀 극단적인 제안이었죠. 남편은 제게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남편 생각이었죠. 저는 친정집에도 돈을 보내야 했는걸요. 그런데 남편은 제 이야기는 아예 듣질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직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다음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뭐? 아니, 그건 아니지. 같이 벌어야 돈도 더 빨리 모으고 분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거기다 우리가 번 돈에서 친정집으로 들어가는 돈도 있는데. 내 월급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엄마 모시면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큰 돈 들어가지도 않고 또 아이 가질 준비도 해야 하잖아. 뭐? 벌써 임신 준비하자고? 난 싫어. 기간 더 채워서 정직원 도전도 하고 싶고 돈도 더 벌어서 보태고 싶어. 돈 빨리 모아야 분가하지. 자기야, 이제는 현실을 좀 봐야 해. 우리 나이 그렇게 젊지 않아. 임신 계획 미루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기만 더 힘들어질 텐데. 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우선 생각 좀 해봐. 그래도 정 싫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저 어머님께서 집안일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 꺼낸 말이었는데 남편의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거기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좋은 거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었죠. 나중에 남편이랑 다시 이야기할 때 결판 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평소처럼 퇴근하고 저녁 준비하는데 이상하게 속이 미식거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에 서둘러 테스트기를 사고 해봤죠.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임신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경사라며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님과 똑같이 좋아하더군요. 정말 임신이라고? 세상에, 자기야 수고했어. 정말 대단해. 내가 드디어 아빠가 된다니. 안 그래도 얼른 아빠 되고 싶었는데 진짜 잘됐다. 그런데 자기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좀 놀라서 임신은 생각도 못했는데. 그나저나 이제 어쩌지? 당분간 임신인 거 속이고 일하다가 배불러 오면 그만둬야 하나? 아이고, 자기야. 우리 아이가 생긴 건데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그리고 그럴 필요 뭐가 있어. 이참에 그냥 당장 그만둬. 내가 당신하고 우리 아이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그건 아니지. 뭐하러 당장 그만둬.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는데. 이 여자가 무서운 소리 하고 있어. 몸에 무리 가서 아이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임신 중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던데. 업무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텐데 아이한테 안 좋지 않겠어? 이참에 집에서 편히 쉬면서 태교하고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살림 조금씩 하면 될 것 같아. 내 월급으로 생활할 수 있고 처가댁에 들어가는 돈도 문제 없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자기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아이를 생각하자. 복직은 나중에 생각해봐도 되잖아. 그래, 알겠어. 그럼 당신 말대로 그렇게 할게. 고마워. 고맙기는. 자기는 아무 걱정 말고 몸조리하는데 신경 써. 그리고 앞으로 돈 관리 내가 할게. 어차피 내 월급으로 생활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게 편할 것 같아. 자기한테는 매달 생활비 따로 줄 테니까 그걸로 생활하고. 임신으로 일까지 그만두게 생겨서 심란했는데
경제권도 남편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돈 관리했었거든요. 기존처럼 제가 계속 돈 관리하려고 했으나 남편 혼자 벌어서 친정까지 챙겨주는 마당에 제 마음대로 고집 피울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뜻을 따랐습니다. 결국에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죠. 열심히 태교를 한 덕인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느 산모들이 그렇듯 저는 조리원에서 몸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대뜸 짐을 챙기더니만은 시댁에 가서 몸조리 하자는 겁니다. 아직 계약한 기간이 남아있는데 말이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직 기간도 남아있고 더군다나 아직 다 회복도 되지 않았는데 시댁에 가자고?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아까 원무과 쫓아가서 한판 다 하고 다 해결했어. 그리고 어쨌든 집이 제일 편하잖아. 집에 가서 몸조리 하는 게 낫지. 아니 어떻게 집에 가서 몸조리를 해. 내가 마음 편히 몸조리 할 수 있겠어? 왜 못해? 여기 있는 것보다 집에서 편히 쉬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알아? 뭔 놈의 산후조리가 그렇게 비싼지. 자기 지금 돈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어떻게 집에서 쉴 수 있어? 어머니 계시는데 내가 편히 누워있을 수 있겠어? 자기가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그게 될 것 같아? 그거야 자기가 눈치껏 하면 되지 않아? 몸이 그렇게 아픈 것도 아니고 날마다 좋아질 거 아니야. 쉬다가 쉬엄쉬엄 집안일 하면서 애 보면 되는 거고. 참, 애 보는 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도와주실 거니까. 안 그래도 하루빨리 손자 얼굴 보고 싶다고 난리셔. 해도 너무하네. 정말 너무하다. 아이 낳은 몸이 금방 회복되는 줄 알아? 무슨 감기도 아니고 하루 이틀 쉬다가 훌훌 털고 일어나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고. 아이 낳기 전까지는 그렇게 내 건강 챙기고 아끼더니 애 놓고 나니까 돈 걱정하면서 집에서 쉬라니. 요즘이 무슨 옛날 시대도 아니고 이때 제대로 못 쉬면 여자 몸 제대로 망가져.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그럼 옛날 사람들은 다 어떻게 지냈겠어? 옛날에 산후조리원이 어디 있었느냐고. 우리 엄마도 애 낳아본 사람인데 굳이 산후조리원에 있을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 내가 엄마한테 이런 것도 안 물어봤을까봐. 애 낳아서 앞으로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건 아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내일 집에 가는 줄 알아. 안 그래도 돈 들어갈 때 많아서 골치 아픈데 처가 때까지 돈 들어가니까 더 골치 아프다고. 나중에 아이를 위해 쓰려면 이런 방법밖에는 없어.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남편의 말이 참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게 죄죠. 친정집에 고정적으로 매달 나가는 돈이 떠올라 남편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아이 낳으면 돈 들어갈 곳이 많아질 텐데 아낄 수 있는 건 아끼자. 좋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뿐이었죠. 집에서 하는 몸조리는 말만 몸조리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살림에다 육아까지 몸이 나만하질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 누구도 시댁에서 저를 돕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회복되지 않은 아픈 몸을 이끌고 저 혼자 참아가면서 살림과 육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4년을 말이에요. 아이는 어느 정도 컸지만 여전히 집에서 박혀서 살림과 육아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요구도 다 받아주면서 말이죠. 반찬이 이게 뭐야? 도대체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야, 넌 이게 괜찮냐? 내가 너한테 생활비를 얼마를 주는데 이게 뭐냐고. 아, 진짜 밥맛 떨어져서 이걸 먹으라고 하는 건지 먹지 말라고 하는 건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들어오면 뭐하냐? 에이, 됐고 치킨이나 시켜. 맥주랑 먹고 자게. 뭐가 맛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치킨은 무슨 치킨이야. 힘들게 차렸는데. 그냥 밥 먹어. 짜증나게 계속 말대꾸 할래? 하늘 같은 남편이 시키라면 시키는 거지 뭔 말이 많아.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이딴 식으로 밥 차리는데 내가 기분 좋겠냐고. 아, 빨리 시켜. 생활비 얼마나 된다고 그 돈으로 시키래. 안 그래도 빠듯한데. 빠듯? 그래, 당신 말 잘했다.
뭐 때문에 빠듯할까? 매달 처가에 돈만 안 보내줘도 우리 이렇게 안 살아. 알아? 그러니까 당신이 더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서 생활하라고. 별 수 있어? 처가 도와주려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 줄일 거 알아서 줄이고 치킨은 시켜.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쉬는데 남편한테 치킨 하나 못 시켜주냐? 배고파 죽겠으니까 빨리 시켜.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완전히 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제가 자기 아랫사람이라도 되는 양 굴기 시작했어요. 야, 너 이런 호칭으로 저를 불러댔으며 저를 보는 눈초리 또한 늘 못마땅했습니다. 거기다 처가에 들어가는 돈을 빌미로 절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말끝마다 처가 거리는데 뭐라 반박할 말이 없더군요. 남편 도움으로 친정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니까요. 때로는 모욕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 하나 참고 희생하면 엄마와 동생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으니 참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할 말이 있다면서 저를 집으로 부르더군요. 집안일로 바쁘기도 하고 외출 좀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의 눈치살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친정집에 가는 것도 늘 포기했었죠. 그래서 동생에게 가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누나, 시댁 눈치 때문에 나오기 쉽지 않은 거 아는데 그래도 정말 중요한 일이야. 엄마가 이상해 누나.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누나가 직접 와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전화로 이야기하기에는 의논하는데 한계도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 되면 꼭 와줘. 동생의 심각한 목소리에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걸렸습니다. 되도록 저한테 피해가지 않게 동생 선에서 늘 마무리하려고 하는 편인데 저한테 전화해서 친정에 와달라고 할 정도면 무슨 일이 나도 단단히 났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눈칫밥을 단단히 먹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집에 도착하니 동생이 절 데리고 방에 앉아있는 엄마에게 데려가더군요. 그리고 옆에 앉아서 오랜만에 본 엄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는 멍하니 앉아있다가 쓱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니 아무런 표정의 변화 없이 말했습니다. 예, 네 아빠 왜 안 오니? 곧 퇴근하고 집에 올 때가 됐는데. 엄마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며 뒤통수를 한 대 크게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어? 아빠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를 왜 찾아? 아빠 나 어릴 때 돌아가셨잖아. 뭐? 얘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네 아빠가 왜 돌아가셔? 회사에 간다고 출근했는데. 엄마의 말에 충격을 받은 저를 동생이 슬며시 방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누나, 놀랐지? 실은 며칠 전부터 엄마가 계속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돌아가신 아빠를 찾지 않나. 최근에는 장보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집에 오는 길을 잃어버려서 한참을 헤매시다가 경찰이 데려다 줬어. 작게 깜빡깜빡 하던 게 점점 심해지더니 갑자기 저러는 거야. 누나, 엄마 혹시 치매 아니겠지? 너는 왜 이제야 전화했어? 이런 심각한 일이면 진작 나한테 연락했어야지. 미안해. 전에 엄마가 되도록 누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피해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해서 말이야. 내 선에서 어떻게 해결해왔는데 점점 심해지시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연락했어. 그동안 혼자 많이 힘들었겠다. 미안해. 누나 그동안 사는 게 바쁘다고 엄마하고 너한테 너무 소홀했어. 우선 엄마 모시고 당장 병원에 가보자. 가서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느꼈죠. 저는 동생과 엄마를 모시고 즉시 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몇 가지 검사를 받았죠. 시간이 좀 지나니 의사가 검사 결과를 말해주었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랬는데 결국 치매가 맞았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는 엄마를 보고 동생과 숨죽여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엄마를 어찌해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다 동생이 무거운 입을 먼저 열었습니다. 누나, 힘들겠지만 엄마 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나 졸업반이라서 바빠서 집에도 늦게 들어올 텐데 나 없이 엄마 혼자 저 상태로 어떻게 있어. 차라리 병원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병원비는 들겠지만. 우선 네 매형이랑 이야기 좀 해보면서 생각해볼게. 그때까지만 엄마 좀 잘 챙겨줘. 엄마와 동생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남몰래 숨죽여 울며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저는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했어요. 팅팅 부은 눈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 대체 오늘 어디 갔냐? 아니, 아까 일하는데 엄마한테 전화 왔어.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엄마 밥도 안 챙겨드리고 애도 내팽개치고 말이야. 도대체 왜 나간 거야? 가정을 책임지는 주부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래도 돼? 내가 너 이러라고 일 그만두고 집안일 하라고 한 줄 알아?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여기가 무슨 감옥도 아니고 난 볼일 보러 밖에 나가지도 못해? 당신 정말 요즘 왜 이래? 나한테 너무 심하다는 생각 안 해봤어?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막말할 수 있냐고. 됐다. 이런 당신이랑 의논하려는 내가 정신 나간 거였어. 당신이랑 할 말 없으니까 씻고 자. 괜히 불리하니까 잔다고 말 끊는 거지. 하여간 아무튼 되도록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봐. 괜히 나가서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남편의 말에 정남이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마음 심란한데 더 기름을 붓더군요. 꼴도 보기 싫어서 한 침대에 같이 자기도 싫었어요. 뒤척이다가 잠도 안 와서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애도 어린이집에 보낸 다음에 어머님께 어제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오랜만에 외출한 거로 남편에게 전화한 것이 섭섭하더군요.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제 제가 친정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시 다녀왔는데 그걸 그새 그 사람한테 전화하셨어요? 정말 서운해요. 제가 자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저 정말 오랜만에 친정 다녀온 거였잖아요.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어제 어디 나갔었니? 아우, 맞다. 장 보러 나간다고 했었지? 아우, 참. 아우, 그나저나 우리 아침 안 먹니? 어머니, 우리 아까 아침 먹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이 출근하기 전에 같이 드셔놓고선. 아니, 언제? 순간 무서웠어요.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딴소리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는데 우리 엄마 때와 같은 소름이 느껴졌죠.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덜컥 겁이 난 저는 당장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치매라고 하더군요. 친정엄마도 치매이신데 시어머니까지 치매라니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 시어머니는 엄마보다 심한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심해지겠지만요. 저는 이 사실을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당장 이야기했어요. 남편 역시 충격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느라 외출한 거라면서 친정엄마의 치매 사실도 이야기했어요. 우리 엄마도 치매고 어머니도 치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앞으로 어머니도 점점 심해지실 텐데 이걸 어쩌지? 그럼 이렇게 하자. 두 분 다 병원에 모시기에는 어려우니까 장모님 병원에 모시고 우리 엄마는 당신이 옆에서 간호해줘. 그래도 엄마는 아직 심한 단계 아니잖아. 나중에 어머님 분명히 심해지실 텐데 그땐 장모님처럼 병원에 모셔야지. 그래, 어쩔 수 없네. 당신 말처럼 두 분 다 모시기 버거우니까. 그럼 어머님은 옆에서 내가 모실게.
남편은 매달 처가해주는 돈에서 조금 더 보태서 병원비까지 책임졌어요. 엄마를 책임져주는 남편 덕에 저도 열심히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모셔도 시어머니의 병세는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남편과 저를 몰라보셨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보라고 하질 않나, 저한테는 서방 빼앗아간 첩년이라며 온갖 욕을 했습니다. 저만 보면 득달같이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오셨죠. 어머니, 또 왜 이러세요? 저예요, 저. 어머니 며느리요. 이 거짓말 하지 마, 이 나쁜 년. 내 남편 빼앗아간 첩년이지? 이 망할 년. 네가 우리 집 다 망가뜨리려고 들어온 거지? 어디 요망하게 꼬리치려고? 내가 순순히 그 꼴 보고 있을 것 같아? 가만 안 둘 거야, 이년아. 하루에도 수십 번을 시어머니한테 머리채를 잡혀야 했습니다. 심한 욕까지 들어가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가고 있었어요. 음식을 차려서 방에 가져다 드리면 첩년이 여길 왜 들어오냐며 그릇을 제게 힘껏 던지기도 했어요. 깨진 유리그릇을 치우느라 손에 상처 마를 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날마다 이런 식으로 지내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건 저였습니다. 도저히 못 참아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나 도저히 못 참겠어.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못 살아. 어머님도 병원으로 모시자. 나 정말 참아보려고 최대한 노력했어.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단 말이야. 안 돼. 뭐 심해져봤자 이것보다 더 하겠어.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지금처럼 어머니 모셔. 나 우리 엄마 병원에 못 보내. 뭐? 당신 왜 말이 달라? 나중에 심해지면 어머니 병원에 모신다고 했잖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내 생각이 달라졌다고. 병원에 모셔봤자 상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간병인들이 얼마나 막대하는 줄 알아? 보호자 없다고 때리기까지 한다잖아. 주사로 약 놔서 잠만 재우고. 더 심해지거나 빨리 돌아가실 수 있대. 난 우리 엄마 그렇게 되는 걸 못 봐. 그러니까 당신이 참고 버티라고. 그럼 우리 엄마는 뭐니? 우리 엄마도 지금 병원에 계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쁘지 않다고. 난 어머니 때문에 엄마 보러 자주 못 가지만 동생이 병원에서 엄마 잘 돌보고 있어. 속도 늦춰주는 약물 치료도 잘 받고 계시고. 어머니도 전문적으로 치료받고 보살핌 받는 게 좋잖아.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맨날 집에 갇혀서 사시게 하고 싶어? 야, 거짓말 하지 마. 너 솔직히 엄마 모시기 힘드니까 편하고 싶은 거면서 전문적으로 치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병원 보내자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난 절대 엄마 병원에 안 모셔. 네 엄마는 병원에서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사는 걸 못 본다고. 뭐? 네 엄마?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무리 화가 나도 선 넘는 말을 하면 안 되지.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내 꼴을 봐. 이게 사람 사는 꼴이야? 당신은 출근해서 일하면 그만이지만 난 매일같이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이 집에서 어머니랑 갇힌 채 온갖 욕이랑 폭행 다 당하며 산다고. 당신 엄마면서 왜 모든 걸 다 나한테 떠맡기냔 말이야. 말은 바로 해. 난 너희 엄마 병원비 대주고 있잖아. 서로 엄마 책임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란 거야? 난 돈으로 장모님 모시고 있고 돈 없는 넌 맨몸으로 우리 엄마 모시면 되는 거잖아. 기껏 일해서 번 돈으로 자기네 집 먹고 살게 해줬더니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냐? 좋아. 네가 돈 귀한 줄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똑똑히 알려줄게. 앞으로 너희 집에 1원 한 푼 지원 안 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네가 어디 다 감당해보라고. 도를 넘은 남편의 말에 저는 있는 힘껏 남편의 뺨을 한 대 쳤습니다. 대답해봐. 내가 네 몸종이니? 우리 부부 아니야? 내가 일 그만두겠다고 했었니? 어떻게 돈으로 날 쥐고 입맛대로 흔들려고 해?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휘둘려야 하냐고. 그래, 그깟 돈 내가 벌면 되지. 좋아. 앞으로 우리 집에 돈 10원 한 장 주지 마. 나도 너 같은 놈이 주는 푼돈 더러워서 안 받을 거니까. 그렇게 귀한 네 엄마, 네가 똥오줌 다 받아내면서 살뜰히 모셔라. 기아디 귀한 엄마인데 내 손에 맡기지 말고 네가 효도하라고. 이 입으로만 효도하는 새끼야. 결혼해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악쓰며 소리 지른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집에 돈을 보내주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꾹 참고 견뎠지만
점점 선 넘는 짓을 하는 남편에게 기대며 주는 돈을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더럽고 치사해서 다 때려치우지 싶었습니다. 대강 짐을 챙기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남편은 가는 제 뒷모습에 대고 나가면 정말 끝이라고 울며 불며 싹싹 빌어도 집에 못 들어오게 할 거라고 난리쳤습니다. 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곧장 병원으로 가서 엄마를 살폈습니다. 마침 동생이 있길래 집 나왔다며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할 거라고 선언했죠. 그러자 동생도 화가 나는지 길길이 날뛰며 이야기하더군요. 그건 아니지. 누나가 여지껏 얼마나 참고 희생했는데 그걸 다 알면서 어쩜 그래? 잘 나왔어. 더 이상 그런 인간한테 무시당하면서 힘들게 살 필요 없어. 엄마랑 나 때문이라면 더더욱 그러지 마. 그동안 엄마랑 나도 그 인간한테 돈 받았으면서 마음 편한 적 없었어. 누나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누나, 이참에 깔끔하게 이혼하고 누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동안 희생만 했잖아. 이젠 내가 누나가 했던 것처럼 책임지면서 열심히 살게. 그래, 우리 잘 살아보자. 이제 그 인간 돈 받으면서 안 살 거니까 전보다 더 쪼들릴지도 몰라. 그래도 우리 당당하게 살자. 누나는 엄마 곁에 있어줘. 일은 내가 할 테니까. 실은 나 교수님 추천으로 졸업 전에 취직 확정됐어. 꽤 좋은 기업이라 처우도 좋고 그동안 누나 덕분에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다 갚을게. 정말 고마워, 누나. 이제 나 돈 버니까 내가 누나랑 엄마 책임질 거야. 늘 아이 같아 보이던 제 동생이 언제 이렇게 커서 어른이 되었나 싶은 게 기특하면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그렇게 동생은 조기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늦게나마 남편과 이혼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 꼴 보기 싫어서 변호사를 통해 이혼 의사를 밝혔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병실로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그냥 크게 싸운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이혼을 쉽게 하려고 하는 건데, 어? 내가 쉽게 이혼을 결정했을 것 같아? 당신이 생각하기엔 내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구나. 나 쉽게 결정한 거 아니야. 100번, 1000번 생각해서 결정한 거지. 저는 단호하게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너랑 이혼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단호한 제 눈빛을 보며 남편은 그제야 상황 파악을 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저를 바라보면서 생각 없이 무슨 이혼이냐고 하던 인간이 싹싹 빌기 시작했죠. 여보, 내가 당신이 이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무시만 해서 미안해. 당신 대신 엄마 모셔보니까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들더라. 그런데 당신은 그걸 반년 넘게 버텼잖아. 당신 말대로 어머니 그냥 병원에 모시는 건데 내 고집만 피워서 미안해. 당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까 당신이 집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보이더라고. 또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잊고 있었어.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참 나쁜 놈이야. 다시는 당신의 소중함을 잊지 않을게.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앞으로 잘할게. 당신이 엄마 병원에 모시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머,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효자께서 이러시면 안 되지. 어머님을 병원에 모시겠다니. 모시는 게 뭐 별거냐. 그게 뭐가 힘들다고 말했던 분 어디 갔어? 고작 한 달 모셔놓고 죽는 소리 내지 마. 약해 빠져서는. 그리고 아무리 이런다고 나 다시 돌아갈 생각 없어. 이렇게 지내보니까 너 같은 놈이 주는 돈 아니어도 어찌어찌 먹고 살 수 있더라고. 쥐꼬리만큼 주는 돈으로 유세했더니까 좋았지? 그 돈으로 너희 엄마 간호나 잘해라. 나한테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참, 내가 보낸 이혼장 받았지? 시간 맞춰서 법원으로 나와. 이혼하기 싫다고 안 나오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이만 꺼져. 남편은 이렇게 돌아갈 수 없다며 잘못했다고 계속해서 저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 순간 누워있던 우리 엄마가 일어나더니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소리 지르셨어요. 이놈아, 이 망할 놈!
네가 내 곶감 가지고 갔지? 이 나쁜 놈, 이 도둑놈. 내가 안 그래도 언제 오나 생각하고 있었지. 이 천하의 몹쓸 놈 같으니라고. 훔칠 게 없어서 노인네 곶감을 훔쳐. 에라이 나쁜 놈아. 너 아주 잘 걸렸다. 내가 안 그래도 혼쭐을 내주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장모님, 이거 좀 놓으세요. 저 장모님 사위입니다. 제가 곶감 사드릴게요. 한 박스 사드리면 되잖아요. 사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주는 곶감 먹고 체할 일 있냐? 에라이 망할 놈아.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의 소나기에서 한참 동안 벗어나지 못한 채 발버둥을 쳤습니다. 간호사분들이 오셔서 엄마를 말리고 나서야 그놈은 저희 엄마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머리를 한 움큼 뜯긴 채 말입니다. 나중에 나한테 다시 와서 합치자고 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이야. 들어가기 전에 잘 생각해. 그건 내가 하고 싶은 소리야. 나는 당신한테 다시 생각해보라는 소리 안 할 거거든? 그런데 당신 나중 가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합치자고 찾아오지는 마. 나는 당신 얼굴 오늘 이후로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남편과는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들어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놈은 말도 안 되는 자존심을 앞세워서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물론 저는 꿈쩍하지 않았죠. 저는 그 인간한테 받았던 정신적 피해, 그리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며 생긴 상처를 증거로 내밀어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물론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말이죠. 그 인간과 헤어지고 나니 꽉 막혔던 머리가 돌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현재 제가 하던 전공을 살려서 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타트업이기는 하다만 그래도 꽤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남동생과 엄마, 그리고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더더욱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글을 마치겠습니다.